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배달 플랫폼 3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AI가 정말로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지 직접 노조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락률 100%, 예, 수락률 100% 실험을 시작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서울 곳곳, 그러니까 강남, 마포,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강북, 강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배달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최악의 AI 배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낮은 기본 요금 같은 게 있고 쿠팡 같은 경우는 2,500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똥콜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픽업 거리, 긴 거리인데 이제 직선 거리 기준으로 할 때 픽업 거리가 너무 멀면 너무 멀면은 저희 음식점 가는데 다 지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쿠팡 같은 경우 유배 배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저희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보면 고층 아파트라서 저희가 엘베를 놓친 장면입니다. 음, 1층인데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음. 최악이죠. 네. 내려올 때까지 다시 기다리셔야 기다려야 되겠네요. 합니다. 네. 12층 올라갔어도 보통 라이더들이 12층, 13층에 눌러놓고 배달을 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음, 11층에서 엘베를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고, 피니치 오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분명히 101동 배달인데, 핀 위치, 전달 위치는 104동 앞이잖아요. 이런 오류들이 꽤나 있고, 물론, 이게 회사에 얘기를 하면 피니치 오류를 이제 수정해 주긴 합니다. 근데 수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라이더들은 이걸 믿고 가잖아요. 갔을 때 주소지가 안 나왔을 때의 그 황당함, 그리고 시간의 소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대학교도 굉장히 음, 피니치 오류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혹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연세? 네, 저도 학교에서 가끔가다 연구실에서 배달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면 저는 분명히 제가 제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찍었는데 나중에 배달을 오실 때 화면을 다시 보면 그 핀이 학교 정문이나 아니면 본관에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민 서부 아까 위치 예, 피니치 오류나는 거 저 서울대학교 왔거든요. 예. 네. 여기가 정말 건물이 많습니다. 아, 예, 잠깐. 예, 서울대는 하나의 안녕하세요. 마을이죠. 네, 근데 또 여기에서 동을 변경을 하셨어요. 왔는데 에? 백- 손님이요? 첫, 첫 주소지는 티맵으로 찾아갔는데 두 번째 변경한 동은 또 티맵으로 또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또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여기 왔는데 이 서울대학교 내에서만 20분 넘게 소비한 것 같아요. 20분이요? 네, 서울대학교 내에서만. 아니, 아, 또 이렇게 찾는 동이 그 옆 동까지는 쉽게 찾아지는데 하필 제가 찾는 동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락률 100%가 아니었다면 보통 라이더들이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요즘에 장거리 배달이 많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자주 안 갔던 라이더들은 헤맬 수밖에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맵상에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다 수정해 주냐면, 라이더들이 다 수정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어, 어, 데이터를 이거 수정해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AI를 또 훈련시켜 주겠죠. 그래서 AI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뭐 말씀하시고 싶었던 분이 AI님이 콜을 안 주시는데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네 어디시죠? 지금 공포의 센텀입니다. 국보센터. 예. 예, 지역의 경우에는
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얘 당연히 찾으러 다니는 시간도 저희는 뭐 그 포함을 할게요. 주행거리에. 알겠습니다. 네, 콜이 많이 뜨는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이더들이 그 일종의 실업 상태, 이게 구직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도 콜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셨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콜이 이어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외곽에 있는 주거지에 갔다가 다시 그냥 빈차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동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대기 시간과 콜을 잡기 위해서 주행하는 거리, 이런 것들도 라이더들한테는 큰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 대기 시간 문제도 쟁점이죠. 네, 대기 시간 문제가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더 큰 쟁점으로 법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그다음에 워커라는 중간적인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동안 영국에서는 자영업자로 우버 드라이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6년 전쯤에 우버 드라이버들이 본인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다. 우버의 이 AI의 이 알고리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했다. 우버를 위해 일을 하는 우리는 노동자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올해 2월 달에 나왔고 영국 대법원에서 이들은 자영업자가 아니고 워커다. 라는 이제 그것을 인정한 거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워커에 해당하더라도 뭐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인정을 해라라는 판결이 나왔고 우버에서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콜 만에 강남 가요, 지금. 아, 어디서 시작하셨죠? 강동구에서 시작해서요. 네. 지금 받은 게 청담동 자이아파트? 예, 청담동으로. 청담동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강동에서 두 콜 만에, 저 쿠팡 위대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어디를 가실 것인가. 네, 마지막에 어디 갈지. 경기도에서 시작하신 김영빈 조합원과 만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은 배민처럼 이제 배달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저 지금 6.6kg짜리 콜 받았고요. 예. 지금 강남구청에서 서초 넘어가야 되거든요. 강남구청역에서 서초. 네, 서초 이제 삼풍 아파트? 아, 예.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강남구청역에서. 네, 나오네요. 네. 그렇죠. 몇 킬로인가요? 예, 강남구청역 지하철역에서 5.7km. 그 보면 이제 이렇게 좀 긴 거리 배달이 많다. 심지어 이제 픽업도 긴 거리가 많아가지고 쿠팡 같은 경우 이제 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대청역 그거 끝나고 이제 그 다시 선릉역 와서 픽업을 하고 또 반쯤 왔는데 다시 또 선릉역 픽업해서 한겨울 밑에까지 다시 또 보내려고 하네. 똑같은 비슷한데 코스만 짧을 뿐이지 똑같은 스타일이네. 계속. 예. 그러니까 거절도 이제 못 하겠고 미치겠네. 힘내십시오. 어제 저도 그 AI 말대로 하다가 이제 은평까지 갔는데 거기서 계속 돌려요. 특히 어떤 곳이 자주 그러냐면 주거지랑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 아파트로 갔다가 다시 상가 픽업하러 엄청나게 몇 킬로씩 갔다가 다시 주거지로 가는 이런 게 반복돼서 보통은 거절하죠. 예. 이런 거절에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AI 대차가 있는데 산 이런 겁니다. 직선거리와 실거리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직선거리로는 가까운데 18분 전달 예정이죠. 그럼 제가 찍어봤더니
6.3km짜리 돌아서 가야 돼서 보니까 24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산을 돌아서 가야 하는데 직선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광호 님도 비슷한 네. 비슷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중부에서 네. 주로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부 같은 경우에 직선 거리는 짧은데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몇 배 거리를 더 가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배민 같은 경우는 비교적 픽업 거리는 짧은데 실거리 차이가 커서 이것도 손해고요. 그래서 쿠팡이츠는 그래서 픽업이 긴 배달 보통 거절 많이 하시고 그 배민 직선거리 문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숙련된 분들은 이제 산 넘어가야 되거나 대학교나 이런 것들은 다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죠. 위원장님, 네, 금방 톡으로 투픽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픽픽 하면 안 되죠. 예, AI가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예, 무조건 AI가 시킨 대로. 알겠습니다. 네, 네,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짜증은 네, 네, 근데 사실 네, 네, 짜증이 충분히 너무나 이해가 가고 사실 네. 지금 상황이 네, 픽업을 해서 네, 강을 건넜다가 강을 건너 다시 픽업을 와서 다시 네. 강을 건너는 상황으로 약간 별 모양 같은 동선이 지금 너무 네, 죄송하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부산. 네, 네.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인 배민이나 요기요가 오면서 광고 노출이 많은 곳에 먼저 이제 그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장거리 배달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오늘날의 뭐 작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배민 원님, 네, 예, 주차장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C마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2개를 줘가지고 지금 약 한 15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5분 그거에 대기하고 너무 안 있다는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라이더분들도 한 6, 7명 정도 계시고요. 아, 네, 예, 원래대로라면 점심시간 때 제가 C마트를 잘 안 잡는데 그렇죠. 가맹만 타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좀 수락률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2개 꽂히는 바람에 닫긴 했는데 일단 요거 하면서도 일단 매출에 대한 확실히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 피크 시간에 2km 이상을 와가지고 픽업한 게 B마트인데 할증도 없고 그냥 기본 요금 똥꼬를 갖다가 넣어주면 이거 평소에 난 쳐다도 안 보는 건데. 좋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이게 AI 알고리즘 할 때 비마트는 안 잡습니다. 특히나 12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가 높은 다른 배달이 충분히 있는데 AI가 배차하니까 비마트 가서 하나 들고 또 가는 거죠. 근데 픽업만 2kg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예. 네, 특이사항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제가 지금 피자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예. 배달통에 지금 꽉 차는 피자 사이즈예요. 보시다시피 네. 네. 지금 배민은 배달통이 자유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런 피자가 픽업이 될 때는 통에 넣지를 못하는 사태, 즉 여기까지 와서 다시 배송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배차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업체한테도 있고 또 라이더한테도 문제가 돼서요. 수락률을 이렇게 100%로 하고 싶어도 통이 작았을 때, 즉 이 콜을 수락하기 전에 이게 피자가 이렇게 큰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해당 라이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업체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콜을 잡기 전에 그 잡는 화면에서 이런 큰 사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배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런 것들은 배차를 안 해주던가 거절할 수 있게 하던가
거절했을 때 페널티를 안 먹게 하던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 서울대 가셨던 배민 서부님, 혹시 지금 어디신가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수역 와 있습니다. 이수혁이요? 사당으로 네. 넘어갔어요. 아, 그런데 네, 이게 평상시에는 거절하던, 주로 대학교 같은 거 거절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오늘 한번 수락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서울대를 다시 주더라고요. 이럴 수가. 보통 AI가 평상시에 거절하던 데는 잘 안 주다가 한번 수락하면 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쵸. 말씀하셨던 거 그 수락률 100%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평상시 가지 않던 곳을 가게 돼서 초보자 느낌이, 제 자신이 초보자가 다시 된 듯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네. 지금까지 느낀 건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기요 원님, 예, 연결되시나요? 네. 예. 지금 어디십니까? 예. 네, 연남동에서 시작해서 방금 종로 갔다가 여기로 도착했습니다. 네, 진짜 머네. 아무튼 그 100% 수락하다 보면 연남동에서 충정로까지, 종로 찍고 예, 종로 찍고 충정로로. 충정로까지 간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어요? 계속 하셔야 되긴 하는데. 네, 오늘 뭐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으면 아까 그 픽업 연속 2번 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게에서 픽업하고 두 번째 가게에서 픽업을 한 2-30분 한 기사들 대여섯 명이랑 기다리다가 겨우 했는데 30분이요? 네, 이럴 때마다 그 처음에 픽업한 가게 거를 이제 먼저 갖다 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픽업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돼서 픽업하고 봤더니 두 번째 픽업한 거를 먼저 이제 갖다 주라고 시키더라고요. AI가요? 예, 예. 그래서 갔는데 또 웃긴 거는 그거를 전달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 픽업한 사람 주소가 뜨는데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동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꼭 이렇게 이거를 먼저 줬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알 수 없는 게 이제 저 먼저 받은 사람이 훨씬 먼저 주문을 하고 오랫동안 저기 주문 요청을 기다린 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다시 정리하면은, 요기요는 다른 두 플랫폼사와 다릅니다. AI가 이제 배치하고 AI가 배달 순서도 바꾸는데, 첫 번째 배달 음식점에서 픽업하고 두 번째 음식점에 픽업을 갔는데, 조리 대기 시간이 길어서 20-30분 대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픽업한 배달에 손님부터 먼저 배달한 게 맞는데, 20-30분 조리 대기한 두 번째 음식점에 배달부터 손님한테 갖다 줘라 라고 AI가 시켰고, 그리고 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손님 엄청나게 많이 기다렸겠죠. 그 뒤에 가니까 만약에 욕을 먹으면 라이더가 욕을 먹겠죠. 근데 AI가 결코 뭐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닌 거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 조리대기 시간 문제가 심각하네요. 배민 성준 조합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기에 갇혀서 원활하고 있는 최고 속도 65입니다. 오늘 지금 피크 시간대, 이제 거의 1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 지 한 1년 이제 5개월 됐는데, 지금 100%로 운행을 했을 때, 지금 3,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된 것을 지금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락률 100%라는 것은 사실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을 오늘 제 매출로 증명이 됐고요. 3,000원짜리만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라이더분들이 많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 콜이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간 곳은 고등학교, 대학교였는데요. 역시 다른 라이더분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수락률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좋지 않은 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라이더들이 정말 굉장한 이 어려움이 있고요. AI에 충분히 이렇게 따라가는 100% 수락률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왔죠. 네.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크게 차이가 얼마나 클까, 별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역시 그 알고리즘에 100% 수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저녁에 마감이 되면 여러분들의 기록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오후 3시에 휴식 타임 때 역시 카톡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